안녕하세요. 바다에 사는 멸종위기 무척추 동물 강의를 맡게 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종보건센터의 장금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왜 멸종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멸종을 막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바다에 사는 멸종위기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우리 자연과 그 자연을 구성하는 생물 다양성을 근간으로 현대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이라 함은 생물의 종뿐만 아니라 생물이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생태계, 그리고 생물을 구성하는 유전자 다양성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연은 이런 생물 다양성의 근원이자 인간에게 먹거리, 터전, 의학의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또한 깨끗한 물, 공기, 건강한 토양을 제공해 주면서 사람들은 자연에서 다양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과 생물 다양성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지구상의 약 870만 생물종 중에서 매일 150에서 200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서식지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생물종의 15에서 37%가 멸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은 왜 감소하는 것일까요? 자연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각국의 민간이 협력하는 단체로서 세계자연기금인 WWF의 보고에 의하면 종 다양성과 개체군이 위협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크게 줄어드는 원인으로 수렵과 어획을 통한 남획과 채취, 서식지의 악화와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침입성 외래종의 출현, 대기 및 수질의 오염, 그리고 질병 등을 생물종의 감소 원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자연과 자원을 관리하고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엔의 지원을 받아 1948년에 세계자연보존연맹인 IUCN이 국제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정부기관과 NGO와 같은 비정부기관의 연합체 형태로 발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입니다. IUCN에서는 2년에서 5년마다 생물종의 멸종위기 정도를 평가하여 멸종위기 생물의 현황과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적색 목록인 레드리스트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레드리스트의 정식 명칭은 멸종위기종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로 보고서 표지에 위험 신호를 뜻하는 빨간색을 사용한 데서 레드리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분야에 대한 평가 보고서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레드리스트는 멸종위기 생물의 현황과 위험 정도를 9개의 그룹인 절멸, 야생절멸, 지역절멸, 위협, 위기, 취약, 준위협, 관심대상, 정보 부족 9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위기, 위급, 취약의 세 범주를 합하여 멸종 우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는 세계 생물종의 멸종위기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적색 목록 지수를 만들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멸종을 의미하고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멸종위기 위험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지수를 살펴보면 모든 생물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산호초의 경우 모든 분류군 중에서 가장 빠르게 멸종 위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인 사이테스는 불법 거래나 과도한 국제 거래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자 체결된 협약입니다. 야생 동식물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야생 생물을 무질서하게 채취하거나 포획하고자 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이테스는 무역으로 인한 위협 정도와 적용되는 규율 정도에 따라서 부속서 1, 2, 3으로 나눕니다. 부속서 1에 속한 종은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릴라, 침팬지, 호랑이, 표범 등의 동물이 포함됩니다. 부속서 2에 속한 종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 결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들이 속해 있습니다. 부속서 3에 속한 종은 사이테스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건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제 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1989년 92종을 처음 지정한 이래 멸종위기 종수가 계속 늘어나서 2017년에는 267종이 지정되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종에 관한 각종 금지조항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종이 지정되어 있고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위험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7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포유류가 20종, 조류가 63종, 양석 파충류가 8종, 어류가 27종, 곤충류가 26종, 무척추 동물이 32종, 식물이 88종, 해조류가 2종, 고등균류에는 하경버섯 1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 무척추 동물 지정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분류군별로는 연체 동물이 9종이 포함되어 있고 절지동물 6종, 산호 15종, 급히동물 2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식 환경별로 나누어 보면 육상과 담수에 서식하는 종이 8종, 기수 및 조관대 상부에 서식하는 종이 6종, 해양에 서식하는 종이 18종입니다. 이렇듯 멸종위기 무척추 동물에는 다양한 분류군과 서식 환경을 가진 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다에 사는 멸종위기 무척추 동물인 만큼 바다의 다양한 서식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고 큰 바다인 해양은 특성에 따라 5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물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인 조관대, 또한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 바닷물에 잠긴 얕은 곳부터 약 200m까지 완만하게 경사진 해저면인 수중, 대륙붕을 지나 수천 미터까지 급격히 경사진 해저를 포함하는 심해, 마지막으로 남극과 북극과 같이 기온이 낮은 극한 해역인 극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서식처를 가진 해양 생태계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이며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으면서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인 8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생물 지정 현황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포유류가 18종, 무척추 동물이 34종, 해조류, 해초류가 7종, 파충류가 5종, 어류가 5종, 조류가 14종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걷다 보면 집게와 같은 개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잡거나 먹어도 될까요? 만약 멸종위기종이라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 학술 연구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 채취,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앞에서 살펴본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무척추 동물과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보호생물 중에서 나팔고등, 남방방개, 객개, 검붉은 수지 맨드라미 등 총 24종이 멸종위기종이면서 동시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멸종위기종에 대해 알아봤으니 잠깐 무척추 동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가 없는 동물을 총칭합니다. 무척추 동물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 새우, 가재 등 각각류가 포함되어 있는 절지동물부터 달팽이, 오징어, 문어, 조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연체동물 등 34개의 다양한 동물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계의 95%를 차지할 만큼 종 다양성이 풍부하고요. 현재 약 150만 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000만 종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척추 동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형태는 다세포성으로 군체, 개체, 방사대칭, 좌우대칭 또는 좌우비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 생활은 여과나 포획을 통해서 흡수하거나 또는 죽은 생물을 먹기도 합니다. 행동 양식은 고착, 기생 및 공생, 집짓기, 유형, 부형 또는 구멍 파기 등의 다양한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번식은 유성생식, 무성생식 또는 유무성, 암수 한몸, 암수 딴몸, 성전환 등을 통해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식처는 모든 지구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서식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무척추 동물은 지구상 모든 동물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순환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먹이나 화폐와 장신구, 의약용 물질로서 활용되기도 하며 심미적 가치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무척추 동물로부터 우리는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멸종위기 무척추 동물 중에서도 해양에 서식하는 무척추 동물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연구 대상 종의 분포 지역과 서식 환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수중에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킨스쿠버와 같은 특수 장치를 하고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사전 리허설을 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이런 수중 조사를 통해서 서식지 생태와 멸종 위기종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중에서 관찰할 수 있는 멸종위기 무척추 동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팔고등입니다. 국내에는 충남, 전남, 울릉도와 제주도 등지에 서식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일본과 필리핀에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화대 암석지대에서 서식을 하며 불가사리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물에 의한 비의도적인 포획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횟집에서 판매될 정도로 대형종이며 또 식용이 가능한 종이었습니다. 불가사리 퇴치 및 종보존을 위한 증식 연구가 수행된 바가 있습니다. 검붉은 수지 맨드라미입니다. 제주도 여서도 또한 부산 남영제 섬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의 사가 미만에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심이 10에서 30m 범위의 안반에서 무리지어 서식하고 있으며 위험 요인으로는 직접적인 요인은 없지만 잠정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라 서식 환경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환경에 분포하는 온대성 산호이긴 하지만 난류의 영향을 받는 종이기도 합니다.
흰수지 맨드라미입니다. 제주도 문섬, 범섬, 형제섬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 기이반도, 오시마반도, 베링해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심 20m 내외 안반에 부착하여 서식하고 있으며 레저 활동이나 어선의 그물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희귀종이고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연산어 중에서 유일한 냉수성 종에 해당됩니다. 기사노입니다. 제주도 서부와 북부 해역, 사수도, 남해 비양도, 매물도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 사가미만과 베링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수심 40에서 100m의 안반에 부착하여 서식하고 있으며 어선의 그물에 간혹 걸려오는 것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희귀한 냉수성 산호로서 생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종에 해당됩니다. 해송입니다. 제주도와 남해 여서도, 거문도, 백도, 매물도, 홍도 등에 서식하고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과 대만, 호주 및 타즈만 해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태 특성으로는 수심 20에서 50m 안반에 단단히 부착하여 서식하고 있으며 개, 새우 등 다양한 무척추 동물의 은신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식용이나 도장 재료 등 상업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대형종으로 과거에는 지팡이, 보석류 등의 가공을 위해 채취했고요. 심미적, 생태적 가치가 큰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친 거미 불가사리는 제주도 서귀포 일대와 추자면, 사수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외에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거의 알려진 서식 정보가 없는 종으로 어선의 그물에 의해 훼손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종이고 희귀종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사라진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선친 거미 불가사리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염통 성게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경북, 울진에 서식하고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 필리핀 누손, 인도양 등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모래 속에 파묻혀 생활하는 종이기 때문에 연안 모래 채취나 해양 공사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희귀종이며 불가사리를 잡아먹기도 하는 종인데 현재 절멸 위협이 높은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발 말똥개는 제주도, 남해안, 서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외에는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바다로 흘려드는 소하천 주변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해양 개발이나 홍수 등으로 서식처를 유실할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종이며 현재 인공 증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객개는 남해안, 서해안, 제주도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외에는 일본과 타이완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구의 도랑이나 습지에 구멍을 팔고 생활하기 때문에 해양 개발, 갯벌 매립, 오염수 유입, 홍수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인공 증식 성공 이후에 남해안과 서해안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 방사 후 모니터링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전에는 이렇게 다양했던 생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천해에서 심해에 이르는 바다 전체가 다양한 인간의 역량 중에서 특히 남획, 오염 및 연안 개발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점 더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래종의 침입, 해운활동, 심해 최강 등이 해양 생태계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 및 해양 경관 등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데요.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 해양 생물 보호구역, 해양 경관 보호구역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안 습지보호지역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습지보호지역이 13개소,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이 14개소, 해양생물 보호구역이 2개소, 해양경관 보호구역이 1개소, 총 전국에 30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은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안가 보호입니다. 해안보호구역은 서식처를 보호하는데 이 해양생물서식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여 완충 역할을 하고 자연재해를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두 번째로 생물들의 해유 경로가 되며 포식자로부터 피난처, 부화장, 양육장 등 중요 서식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고급 자원을 포함해 생물종의 생존과 번식을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종 풍부도뿐만 아니라 어류의 크기, 밀도, 생물 자원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밖에서도 소위 파급 효과로 인해 같은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해양 생태계가 탄소 격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해양보호구역은 각 가구와 공동체의 생계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및 연구직과 같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능으로 바다는 중요한 문화적 서비스인 즉 미학적, 예술적, 교육적, 오락적, 과학적, 정신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종위종과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 관리, 서식지 관리를 통한 서식지 회복과 또 멸종위종 연구 및 개체군 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효율적인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복원과 보존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개체군 복원에서 서식지 보존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10년 단위 계획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 267종 중에서 복원 대상 64종을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 시급성과 복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복원 대상 종 25종을 선정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이 서식지의 조화로운 연결과 복원을 위해 2027년까지 25종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졌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 2018년 10월 경상북도 영양군에 설립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보건 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인공증식 기술을 개발하고 보건 및 사후관리 전 과정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파충류, 곤충, 무척추동물, 식물 등 사육하기 위한 맞춤형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 분류군의 전문 인력들이 현재에도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거미줄에 비유하여 생명의 그물망이라고도 합니다. 거미줄이 하나둘씩 끊어지게 되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동식물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면 생명의 그물망은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특정 연구기관이나 지자체, 민간단체 혹은 개인이 혼자서 지켜낼 수 없는 일입니다.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다 함께 노력해야만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